자, 이번 시간 이어서 유형 7번에 이제 내부 수익률과 수정 내부 수익률 계산하는 내용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부 수익률에 대한 개념과 이 수정 내부 수익률의 다른 점은 하나는, 자, 내부 수익률은 내가 투자 자금을 투자를 해서 자, 회수하는 그러한 현금의 유입을 재투자하지 않는데요. 자, 근데 수정 내부 수익률의 개념은 나에게 들어오는 현금의 유입을 재투자하는 개념까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43번을 통해서 내부 수익률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자, 최근 꾸준히 불입하던 적립식 펀드 해지 환매 처리에서요. 자, 여유 자금이 생긴 나고객님은 오피스텔을 구입한 후 임대 수입을 생활비로 활용하고자 한다. 자, 그러면 오피스텔의 총 구입 자금은 2억 원. 그러면 내가 2억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얼마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억 원 투자해서 자, 임대료, 자, 오피스텔의 연 임대료는 매년 말 1,000만 원씩 수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씩 인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나고객님은 이 오피스텔의 보유 기간을 약 5년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자, 5년 뒤에는 이제 오피스텔을 매각합니다. 자, 매각하는 매입가는 얼마예요? 2억 원의 몇 배? 1.2배가 될 것으로 전망될 때, 자, 이 투자에 대한 뭘 계산한다? 내부 수익률을 계산해 보자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캐시플로우로 그냥 간단하게 푸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CF0는 얼마를 투자했어요? 내가 2억 원의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자,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갔으니까 반드시 음수로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현금 흐름이 발생되는데 얼마씩 발생되냐면 1,000만 원씩 발생이 됩니다. 1차 년도에 1,000만 원 한 번. 자, 그 다음에 2차 년도에도 1,000만 원이 발생되는데 매년 2%씩 올린다라고 했어요. 2차 년도. 자, 그 다음에 3차 년도 CO3 시점도 1,000만 원 발생되는데, 자, 여기는 곱하기 1.02의 몇 승. 자, 제곱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몇 차 년도? 자, 4차 년도에도 1,000만 원 발생이 되고요. 곱하기 1.02의 3승.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차 년도가 됩니다. 5차 년도에도 임대 수입 받아야 되겠죠. 자, 1,000만 원 받고요. 얼마만큼 늘려서 1.02의 4승만큼 늘려서 받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을 매각하면은 또 현금이 들어옵니다. 얼마로 매각해요? 2억 원. 매입가 대비 자, 1.2배 상승한 금액. 자, 이렇게 해서 최종가까지 입력한 다음에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내부 수익률이죠. 그냥 IRR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캐시플로우 툴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들 같이 한번 보면요. 자, CF0 2억 원 내가 지금 당장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 년도에 1,000만 원의 임대 수입과 2차 년도에는 2% 상승한 임대 수입, 3차 년도에는 더 상승했죠. 또 2%. 4차 년도에도 2%가 더 상승했고요. 5차 년도에는 또 한 번 상승해서 1.02의 4승이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5차 년도에는 매각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투자한 2억 원 대비, 그 다음에 내가 회수한 자금들에 대한 게 모두 다 들어갔었을 때의 수익률은 몇 %다? 8.5586이다. 자, 이게 바로 무슨 문제다? 자, 내부 수익률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수정 내부 수익률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자, 수정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는 유입을 어떻게 한다? 계속 재투자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그 풀이 과정 공식을 좀 암기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정 내부 수익률의 공식 암기. 자, PV 값이라고 하는 것은 유출입니다. 유출. 내 돈이 빠져나간 거. 자, 그러면 유출의 현가를 계산을 하는데 음수로 입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갔으니까 음수는 어떻게 한다? 현가로 입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FV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뭘 계산하자 그랬어요? 내가 투자했었을 때 들어오는 나의 유입에 대한 금액을 재투자하는 것이 바로 뭐다? 수정 내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유입의 투자기간 종료 시점의 평가액. 자, 이 내용은 뭐냐면요. 자, 들어오는 돈들을 자, 투자 수익률로 재투자했었을 때, 자, 투자 기간 종료라고 하는 것은 임대 기간이 종료된 기간을 의미하죠. 자, 거기에다가 매도가를 합해 줍니다. 자, 그래서 미래니까 FV를 입력을 해줘요. 자, 거기에다가 투자 기간이 있겠죠.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을 N값으로 놓고 우리가 IY 계산하면 수정 내부 수익률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내부 수익률은 재투자를 감안하진 않지만, 자, 수정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유입에 대한 재투자 수익률까지 같이 감안해서 계산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읽어보고 자, 유출과 유입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민수지씨는 상가 건물 매입해서요. 자, 5년간 운영하고 나서 매각할 예정이다. 자, 투자 기간이 5년입니다.
자, 매입가는 12억 원에 매입을 했고요. 내 돈이 빠져나갔겠죠. 유출 12억 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5년 후 매도가는 매입가 대비 1.5배 상승한 금액으로 예상된다. 자, 그럼 매도가는 얼마가 되는 거죠? 지금 12억 원에 1.5배가 상승한 금액으로 매각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의 현금 유입은 연 5%로 재투자된다. 이게 수정 내부 수익률의 핵심입니다. 들어오는 돈 5%로 재투자할 거야. 그리고 현금 유출에 대한 것은 비용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시죠? 그래서 현금 유출에 대한 할인율은 이자 비용으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8%. 그래서 5년간 매년 말 현금 유출입. 자, 부동산을 투자해서 반드시 이익이 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1차 년도에는 봤더니 4억 원의 음수니까 손실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2차 년도와 3차 년도, 2년 동안은 2억 원의 이익이, 4차 년도에는 2억 5천만 원의 이익이, 5차 년도에는 3억 원의 이익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 자, 상가 건물의 투자에 대한 수정 내부 수익률은 얼마인지 구하시오라고 했고요. 임대 수입은 매년 말 발생된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유출과 유입을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뭘 먼저 계산할 거냐면 유출의 현가를 먼저 계산을 할게요. 자, 내가 부동산을 얼마 주고 투자했냐면, 자, 12억 원을 주고 투자를 했습니다. 자, 빠져나간 돈이니까 마이너스 12억 원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차 년도에는 4억 원의 뭐가 발생했냐면 손실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4억 원의 음수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투자 시점과 1차 년도 말에 4억 원, 내 돈이 빠져나간 유출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출의 할인율은 이자 비용을 적용하자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 8% I값 입력해 주시고 NPV 계산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157037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유출의 현가 계산했으니까 우리는 얘를 TVM에 어떻게 입력할 거냐면 PV 값의 음수 값을 그대로 입력을 하나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자, 들어오는 돈들의 5년 뒤 평가액을 계산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CF0 시점에는 돈이 얼마 빠져나갔어요? 12억 원 빠져나간 거니까 들어온 돈 없고요. 그 다음에 1차 년도 말에는 4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이때도 들어오는 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수익이 발생되는데, 자, 2년 동안은 2억 원의 임대 수입이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3차 년도에는 2억 5천만 원 한 번, 4차 년도에는 3억 원 한 번 발생되고, 정리할게요. 1차 년도 수익과 2차 년도, 3차 년도에는 2억 원, 그 다음에 4차 년도에는 2억 5천, 5차 년도에는 3억 원과, 자, 기간 말에 부동산을 팔아치웁니다. 자, 12억 원짜리가 1.5배 상승한 금액으로, 그래서 합산해서 5차 년도 값을 계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유입에 대해서는 재투자 수익률을 5%를 적용하라고 문제에서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5%를 적용해서 자, NPV를 계산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자, NPV라고 하는 것은 이 TVM 툴로 따지면 PV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시점이 언제냐면 현재입니다. 현재. 자, 현재인데 어디로 보내야 돼요? 미래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유입 5%의 5승을 통해서 미래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 시점의 유입의 가치가 얼마 되냐면 28억 145만 2천 원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V는 유출로 기록을 하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유입은 뭐로 기록한다? FV 값으로 기록을 하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수정 내부 수익률 계산하면, 자, 15억 7천만 원은 유출이니까 PV 값. 자, 유입은 28억 원 정도 되니까 FV 값. 투자 기간 5년 해가지고 CPT I 값 계산하면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수정 내부 수익률이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12.3778이 바로 수정 내부 수익률 계산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내부 수익률과 자, 수정 내부 수익률 관련된 내용 학습했는데요. 자, 차이점은 뭐다?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재투자하면 수정 내부 수익률. 그 다음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그냥 그대로 놓고 수익률 계산하면 내부 수익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TVM 관련된 내용도 모두 다 학습 마쳤고요. 자, 여러분들이 TVM 과목을 충분히 충실히 학습을 하셔야지 이제 CFP 단일 사례 과정에서 계산기 사용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TVM 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어렵지 않게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몰아서 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좀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내용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TVM 관련된 학습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